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원전이 들어선 부산 기장군 일대는 국내를 넘어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으로 불리는 곳이죠. 반경 30km 안에 부산을 포함해 무려 38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사고가 한번 터지면 대규모 피해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원전 관련 여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또다시 고리원전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부산 CBS 박진홍 기자와 함께 짚어보죠.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고리원전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1 발전소인데요. 네. 여기는 2017년 영구 정지한 고리 1호기 그리고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두고 계속 운전이 추진되고 있는 2호기가 함께 있는 발전소입니다. 네. 제가 가장 먼저 간 곳은 터빈실. 여기는 원자로에서 생산한 증기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곳인데요. 네. 들어가 보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1호기와 2호기 터빈이 한 건물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호기는 가동을 멈춰서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반면에 2호기 쪽은 윙하는 굉음과 함께 터빈이 돌고 있어서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극명한 온도차가 바로 이 두 원자로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의 원자로죠. 네. 40년 동안 발전하고 2017년 영구정지가 됐습니다. 당시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노후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저도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전을 지을 때 이 원전은 몇 년 쓰겠다 이렇게 정해놓는 시한이 있습니다. 네. 이게 설계 수명이라는 건데 심사를 거쳐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거든요. 네. 보통 10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이걸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 선언대로라면 2호기 역시 40년 설계 수명을 채우고 다음 달에 영구정지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탈원전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네. 한수원은 2호기부터 4호기까지 계속 운전, 즉 설계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최근 고리원전을 둘러싼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십 년간 돌려온 원자로를 앞으로 더 돌리겠다. 이런 말들은 지역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또 다른 이슈가 있다고요, 근데? 네, 두 번째 이슈는 네.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 설치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이게 단어가 조금 발음하기조차 네, 좀 길고. 어려운데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원자력 발전에 쓴 해결료를 지금은 발전소 내부에 있는 이 수조 형태의 풀장에 담궈서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조를 습식 저장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공간이 한계가 있어서 2032년이 되면 고리원전 수조가 이 사용 후 해결료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상에다가 저장 시설을 별도로 지은 다음에 물에서 꺼낸 해결료를 옮겨 놓겠다. 이 시설이 건식 저장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한수원은 이 시설을 고리원전 부지 안에 짓는 계획안을 지난달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게 고리원전의 두 번째 핫 이슈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니까. 마찬가지로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해결료도 이 처리장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그 처리장을 마련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이 처리장을 단계에 따라서 중간 저장 시설, 네. 영구 저장 시설 이렇게 부르는데 아직 저희는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이고. 몇 번 시도는 있었는데 네. 해당 지역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성사되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마련하는 작업이 한없이 길어지면 고리원전 건식 저장 시설 안에 해결료를 보관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것이다. 네. 그러다 보면 고리가 사실상 사용 후 해결료의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대로라면 부산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다가 한없이 길어질지 모를 핵 폐기장 문제까지 모두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모아지고 있습니까? 그게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문제를 낳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지역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게 또 큰 문제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구국 아나운서도 최근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네. 최근에 부산 지역
길거리에 현수막이 곳곳에 좀 달려 있거든요. 제가 그 문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고리원전 3, 4호기 계속 운전 관련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사전 안내. 뭐 안내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와닿진 않아요. 그러시죠. 네. 이게 뭐냐면은 한수원이 고리 3, 4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앞서서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가 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이걸 작성하는 건데 원전을 수명 연장했을 때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내용을 담은 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평가서요. 평가서입니다. 한수원이 이걸 작성을 해놓은 상태고 그 내용을 주민들이 읽어보고 의견을 내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네. 현수막에 담겨 있는 말이. 그런데 이 평가서가 분량만 수백 페이지고 전문 용어로 가득한 데다가 관공서 운영 시간에 직접 시민들이 찾아가서 읽고 의견을 써서 제출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과연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을까요? 부산 시민들 말씀 들어보시죠. 3페이지 너무 많잖아요. 그 정도로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찾아와서 하는 건 몰라도 개인 찾아가서 하라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많을걸요. 네, 한수원은 지난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할 때도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요. 네. 이 평가서 초안을 읽어본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대상자가 부산 10개 구군 주민 240만 명인데 네. 이 가운데 읽은 사람은 15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뭐 0.1%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1%도 안 되는 수준인데 네. 당연히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한수원은 다음 단계인 공청회를 그대로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되는 겁니까? 법정 절차가 그렇다라는 건데 참. 공청회가 열릴 때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반발을 하면서 네. 파행을 거듭한 기억이 있는데 한수원은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았다 이러면서 의견 수렴을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불과 4달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4달 만에 3, 4호기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의견 수렴 절차가 당장 큰 틀에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린 그 건식 저장 시설 설치는 네. 이런 요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에서는 100곳 넘는 시민단체가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고 네.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고리원전의 역사를 수십 년간 지척에서 지켜봐온 우리 기장 주민들은 이런 의견 무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 그동안 계속 되어 왔던 만행이군요.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70년대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기장에 들어섰을 때도 2000년대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진행할 때도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주민들은 제발 우리 의견을부터 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네. 기장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황운철 기장군 의원의 말입니다. 거의 뭐 강제적으로 다 한 거죠. 그 당시도. 이게 한수원이 너무 자신감이 생겼는지 주민들하고 또 협의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생략을 많이 해버리고. 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고리 1호기부터 짓고 있는 원전들까지 포함하면 부산 울산 지역의 원전이 10기나 자리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나 많이 한 곳에 모아놓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는 것은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 지역이 도대체 언제까지 원전 때문에 희생해야 하느냐 이런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원전을 당장 없앨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원전을 어쩌지 못하니 전기요금이라도 다르게 내게 해달라. 전기요금이요? 이런 요구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원전을 지은 게 결국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전은 그 위험성이나 냉각수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이나 경북 월성, 전남 영광 이런 지역에 들어서 있는 게 현실이죠. 네. 여기서 전기를 대량 생산해서 수도권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전국이 똑같은 기준으로 내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겁니다. 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전력 생산량은 부산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소비량은 부산보다 2배가 많습니다. 전력 자급률로 보면 서울은 11.3%에 그친 반면에 부산은 무려
191%. 즉 부산은 필요한 전력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전력을 생산해내면서 이 전력을 다른 지역에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 전기를 많이 만드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더 내야 한다는 주장, 이걸 차등요금제라고 하는데요. 국회에는 이미 여야 할 거 없이 관련 법안이 잇따라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수도권은 지금 원전 10개 분량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형평성에도 안 맞고 에너지 소비를 더 줄이고 수도권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투자를 더 많이 촉진시킬 거고. 네, 이 차등요금제는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요구가 어제 오늘 나온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문제 제기엔 공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매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좀 모호한 스탠스를 취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현 정부의 친원전 기조대로라면 앞으로 지역의 부담은 더 커질 게 자명한데요. 원전 운영에 따른 위험이나 부담을 수십 년째 지방이 떠안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 이런 요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사용 후 핵기장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까지 굵직한 사안들을 쭉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는 곳 뭐 그런가 보지 하고 넘기기보다 내가 살고 있는 부산의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좀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부산을 물려줄 수 있겠죠. 자, 박 기자, 오늘 원전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원전 소식 있으면 또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CBS 경찰팀 박진홍 기자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